이제 해가 무척 많이 짧아졌습니다. 하루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압박이 그만큼 강해진 거죠. 언제나 이렇게 연말 쪽으로 가면 뭔가 좀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, 올해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세상이 어수선하고 더구나 선거판에 관심이 쏠리고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그런가 싶습니다. 7월 24일 하수경의 단도직입입니다. 윤석열 후보에게는 사실은 좀 그만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. 웬만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꼭 해야 될 몇 마디 있을 때만 이야기하고 가급적 선거 때까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, 그런데 요즘 윤 후보 그 행보를 보다가 보니까 이건 좀 아닌가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, 뭐 말을 많이 이미 했습니다만 뭐 듣지도 않는 것 같지만 듣거나 말거나 좀 몇 마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윤 후보가 세칭, 검찰 쿠데타를 주도하고 이렇게 서슬퍼렇게 이제 검찰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하고 대치시키던 그때의 모습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때 모습 그대로라고들 생각을 하십니까? 물론 이제 엄격한 공무원 조직이 검찰 조직, 그 중에서도 검찰 조직은 아주 전통적으로 검사 동일체 원칙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미개 질서가 아주 엄격한 그런 조직이었죠. 그 조직 내에 있을 때하고 이제 뭐 원칙이 뭔지 진짜 가늠하기 힘든, 이런 참 헤아리기 힘든 정치 조직이라는 데를 튀어 들어왔으니까 그거 뭐 며칠이나 됐습니까 들어온 지. 그러니까 좀 다른 맛이 나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, 그때 시중에서 본인은 손사래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대통령 후보의 아주 유력 후보로다가 여론조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고 이럴 때,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내는 거죠. 밀어 올린 거죠. 그때의 그 매력,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밀어 올릴 때 그 매력이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,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단호하게 결단력이 있어 보이고, 그리고 뚝심도 제법 해 보이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치에 대한 소신,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, 무엇보다도 애국심이 밑바탕이 된 것 같은 그런 애국적인 저항정신 같은 게 보여서 그게 참 매력이었는데, 요즘 보여주는 윤 후보의 모습은 솔직히 표를 쫓아서 그냥 여기저기 좌고 우면, 그 표를 쫓아다니는데도 무슨 좀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원칙도 보이지 않는 우왕좌왕, 이 모습뿐인 거 아닌가. 그리고 측근하고 지인들에게만 너무 집착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런 것 아니냐, 그런 편협성 같은 것. 어디서 얘기를 할 때는 아는 건 안다,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개성대로 얘기하면 되는데,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백과사전이냐. 나를 도와줄 유능한 참모들을 잘 골라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서 어느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, 어느 것이 좀 더 애국적인 가치관인지 이걸 선택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 아니냐. 나도 물론 열심히 공부한다. 그러나 내가 걸어다니는 도서관일 수는 없다. 뭐 이렇게 좀 당당하게 자기 밝힐 거 밝히고 자기 할 얘기 좀 하면 될 것 같은데, 거기 또 주눅 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. 특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헛개비 같은 조직인데 어쩌다 된 정당이죠, 솔직히. 이 조직 하나를 장악을 하지를 못하고 순식간에 당원 당규에 의해서 단호하게 딱 장악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었겠습니까? 그런데 이거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는 무슨 당대표라는 어린 사람한테 그거 끌려다니는 모습에다가 사실 지나온 흔적이 노회한 속빈 강정이다. 이게 거의 명백한 퇴물 정객 하나, 이 정객 하나의 실체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인간 식별의 능력. 이거 아무리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좀 감안해서
접어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실망스럽다.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나간다면 그래서 어쨌든 대세 덕분에 정권을 인수를 했다고 치자. 그러면 인수하고 난 뒤는 어떻게 되는 거냐? 과연 지금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러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적폐, 경제적 안보적 불안감,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그때 가서 이 윤 후보에게 기대해도 되는 거냐? 지금 여기저기 막 몰려들어서 뭐 거물이 들어왔다, 뭐 만날 이러면서 모여들고 있는 인사들, 여기에다가 의지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윤 후보, 이 사람들 나중에 농공행상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어떻게 할지 참 걱정입니다. 그리고 무슨 스타일리스트가 되려고 그러시는 건지, 분장 기술자들 뭐 이런 데 가서 뭐 헤어스타일 바꾸고 쩍벌 습관 없애고 도리도리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교정받고, 그거 그렇게 중요합니까? 그거 맘만 조금 먹고 신경 조금 쓰면 금방 고치고 되는 거죠. 또 그대로 개성대로 자기 개성대로 보여줄 당당한도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무튼 여러 가지로 초기에 보여주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성명삼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머리에 이제 박히게 되는 그 초기, 그때 보여지던 그러한 신선함과 강점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총체적으로 위험을 느낄 수준으로 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, 이런 생각입니다. 결국 이런 문제는 또 이제 본인의 모든 게 항상 뭐 선거판에서는 최종적으로 다 본인의 책임이지만 결국 본인이 진영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하게 만드는 거죠. 주변에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인공의 강점을 끌어내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, 그래서 이걸 무기로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, 그런 인재들이 주변에 포진했다기보다는 그냥 당신은 정치는 잘 모르잖아, 항상 공무원만 해서, 그러니까 원래 정치 이렇게 하는 거고 선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런 자기들만의 참 때묻고 오랫동안 곰 사가서 신선한 맛이라고는 나지 않는 그런 가치관 가지고 평범한 선거꾼, 이 사람으로다가 이 후보를 만들어내는 데에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. 이 사람 이 정도면 이 이야기만 꼭 모셔야 돼. 꼭 모셔야 될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한민국에 꼭 모셔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어떤 제갈량이 있고 어떤 사마이가 있어서요, 어떤 장자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? 전부 기성의 낡은 논리들이죠.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선수 높다는 게 그게 큰 자랑입니까?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선수 어떻게 하면 높아집니까? 어디로 바람이 부나 잘 풍향게 봐서 그 풍향계에 따라서 당적도 옮겨야 되면 옮기고 지역구도 옮겨야 되면 옮기고, 그리고 가서는 지역구에 유지들 표 들고 다닌다는 사람들 몇몇 어떻게 구워 삼나, 뭐 그거에 달인들이 된 사람들, 그거 아닌가요? 초선이라는 의원들도 다 그렇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리에 갔다는 게 그게 무슨 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준이 됩니까? 그들 속에 뺑뺑 둘러싸여 있어봤자 그들을 닮아가는 것 이상 뭘 하겠습니까? 아직 내 집토끼의 구성도, 그것의 조직과 그것의 세력화도 아직 엉성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 진짜 따지고 보면 몇 프로나 될까 참 한심한, 남의 집 토끼나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서 구걸이나 한다고 해서 그런 전력의 낭비나 하고,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 이적행위하는 게 되는 거죠. 이런 거를 무슨 그래도 거기 가보셔야 됩니다, 거기 꼭 가야 됩니다 뭐 이러고 후보를 그냥 참 별 개성 없는, 늘 하던 그렇게 했던 그런 선거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무책임한 집단들, 그게 이 윤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아닌지.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은 집단, 내가 좋다고 말하는 세력,
그런 집단과 세력은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집단들이 아닙니다. 뜨거웠던 집단도 식을 수가 있고, 식어버린 집단은 그 자리를 언젠가는 포기하고 떠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집단이라는 거,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. 강조하지만 모든 것은 윤 후보 자신의 책임입니다.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건 아픈 충고 좀 해야 되겠는데요. 모든 권력에, 역사적으로 있었던 모든 권력에 큰 실패는 항상 최측근에게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 최측근 속에는 배우자, 부모, 형제, 자식, 모든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까웠던 벗, 믿었던 친구, 그 속에서부터 가장 큰 실패들이 시작됐었다는 거,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물론 그들 덕분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, 성공하는 거야. 성공하는 건 뭐 그냥 좋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죠. 실패의 요인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. 권력자는 원래 고독해야 성공한다. 고독할수록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자기 주변에서 맴돌면서 아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, 그들은 항상 이 권력자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마침내 권력자의 권력 자체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하는 법입니다. 하물며 아직 그 자리에 오기도 전에 주인공을 지배하는 권력을 자기가 독점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을 자기의 최고의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, 그래서 그 꽁무니에 매달리는 그 한심한 생각으로 어떻게 대통령 자리를 꿈꿉니까? 이제 앞으로 이런 잔소리 가급적 안 하겠습니다. 다시 강조하지만 뜨거운 지지는 언제나 차가운 지지로 식을 수 있는 것이고, 차가운 지지는 언젠가는 포기 세력과 무관심 세력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. 자기를 지지하는 쪽, 그들부터 돌덩어리 같은 결집력을 만들어 보시지요. 제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빕니다.